그래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어떤 단어를 이해할 때 그 전에 했던 단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 그러한 그 인간의 그 이해를 흉내낸 것이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이런 식으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자, 이것이 인풋이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셀 또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이제 이거 이제 프로세싱 하는 하나의 단위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의 출력이 다시 셀에 입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출력은 아웃풋을 출력하는데 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요 크리스토퍼 콜라의 논문에 보게 되면은 요걸 HT로 표현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요걸 Y 아웃풋을 해서 Y라고 표현하죠. Y. 그래서 여기는 이제 논문에 있어서 그대로 그 다이어그램을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는 요걸 이제 YT로 표현할 거예요. 그거 조금 더 일반적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인풋이 들어가서 여기서 처리가 된 그 출력물이 우리가 이걸 이제 히든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그것이 다시 요 셀에 입력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다시 펼쳐보면은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죠. 요거를 펼쳐보면 이런 형태의 뉴럴 네트워크를 펼쳐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t가 제로라는 시점에서 인풋이 들어가서 여기서 셀에서 처리가 되고 요 아웃풋이라기보다는 이제 이것이 이제 HT인데 요거 이제 히든 스테이트의 결과. 요 히든 스테이트의 결과물이 다시 요 셀에 입력이 되죠. 그걸 T1 시점에서 보면은 다른 입력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의 스테이트가 요 셀에 다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T가 2라는 시점에서 다른 인풋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의 히든 스테이트가 여기서의 처리 결과죠. 이 처리 결과가 요 셀에 새로운 또 입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서도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루프를 이렇게 펼쳐보면은 요런 형태가 돼요. 이런 형태 쭉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풋 t 시점에서의 t0 시점에서의 인풋, t가 1일 때 인풋. 그래서 나는 학교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언어를 모델링 한다 그러면은 이것이 인풋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학교에 간다. 그죠? 나는이라는 건 t가 제로라는 시점, 그 다음 t가 1인 시점에서 학교에, 그 다음에 t가 3인 시점에서는, t가 2인 시점에서는 간다.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타임 시리즈로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 형태의 뉴럴 네트워크는 이런 식으로 펼쳐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리커런트라는 게 다시 다시 발생한다 해서 요거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일반적인 다이어그램 표시하면은 자, X라는 인풋이 들어가고 여기 이제 RNN 셀 이제 RNN의 프로세싱 단위가 되는 거고 이게 뉴럴 네트워크 일종의 그럼 여기서의 아웃풋이 HT가 되는 거죠. 그것이 다시 입력으로 들어가고 여기서의 HT가 또 여기에 웨이트하고 곱해져서 Y라는 아웃풋이 되죠.
그렇죠? 이것이 조금 더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 RNN의 다이아그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걸 이제 히든 스테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어떤 시점에서 어떤 벡터 y를 갖다가 예측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제 h0로 표현했지만은 요거 이제 y0로 표현하면은 t가 1인 시점에서의 어떤 아웃풋 벡터를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번역을 한단 말이야. 번역을 하는가? 그러면 나는 학교에 간다. 그럼 이걸 영어로 번역한다 그러면은 뭐 나는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I go to school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풋이고 나는 학교에 간다. 한글이 한국말이 입력이 되면은 요 출력은 영어로 I am going to school, I go to school 해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나오는 거죠. 뭐 이런 출력을 우리가 원한다 그러면은 이러한 레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RNN이 작동하는가 보게 되면은 자, 요것이 우리가 X라는 인풋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previous state HT라는 건 이제 새로운 스테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스테이트. 히든 스테이트라고 얘기도 하죠. 히든 스테이트. 그러면은 요 HT라는 거는 요 X라는 인풋 값하고 요거의 웨이트 값하고 그 얘기하기 전에 자, 요 HT라는 거는 뭐의 함수가 될까요? 요 HT-, previous state하고 X의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건 HT-1은 previous state가 되는 거고, X라는 거는 어떤 T라는 시점에서의 input이 되는 거죠. 그거의 어떤 함수, 이건 뭐 transfer function을 생각하면 돼요. 여기 뭐 탄젠트, 하이퍼볼릭 탄젠트니 뭐 시그모이드를 렐루 뭐 되는 거죠. 그 HT라는 거는 여기서 요거하고 요거 곱한 거,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곱한 거가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에서 적용돼서 요 출력문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새로운 스테이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라는 거는 요 HT는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HT라는 건 요 HT 곱하기 WXY를 해주면 그것이 Y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요거로 요거래. 자, 그래서 지금 인풋 벡터가 있고 여기 인풋 벡터에 이제 웨이트 값, 그다음에 previous state가 있고 그거의 웨이트 값. 그래서 요거는 WHH. 요거 이제 그 다음 스테이트를 나타낸다 그래서 HT를 말하는 거. 요거는 요게 X이기 때문에 X하고 H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의 그 웨이트는 이제 웨이트는 H 여기서 나온 출력물이 H이기 때문에 H하고 Y다 이렇게 해서 WHY를 표현했어요. 자, 그럼 HT는 뭐예요? HT는 HT-라고 X의 함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적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요 HT는 어떻게 돼요? 인풋이 어떻게 돼요? WHH 곱하기 HT-1이고요. 더하기 WXT 곱하기 X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넷 인풋이 되는 거죠. 넷 인풋에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적용을 한 값이 H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출력물이 HT고 요것도 출력이 HT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새로운 스테이트 값이 되는 거죠. 뉴 스테이트, 스테이트 베리어블이죠, 이것이. 요걸 이제 쓰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W하고 H 이렇게. 근데 Y 값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Y 값은 H하고 W 값을 곱한 거가 넷 인풋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YT로 두는 거죠. 일반적으로 여기는 이제 어떤 트랜스퍼 펑션을 적용하지 않고 여기서의 뉴 스테이트 값 HT 곱하기 요거의 웨이트 값을 곱해준 거를 우리가
Y로 둔다. 이렇게. 그럼 요게 다 사실은 이제 RNN의 그 프로세싱 메커니즘이 되는 거예요. 요거만 이해하면은 뭐 다 끝난 거죠. 이제. 근데 사실은 요거는 이제 그 제프리 엘만이라는 교수가 1990년대에 요 아이디어를 냈어요. 30년 전에. 대단하죠? 이 사람이 이제 언어학자인데, 우리가 사람이 언어, 말을 또는 말이라든가 문장을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말을 한다든가, 말을 또 이해한다든가, 문장을 이해한다든가 할 때, 사실 어떤 문장은 그 전에 있는 단어 또는 그 전에 있는 센텐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해서 엘만의 RNN이라는 것이 1990년도에 이제 제안을 했고, 이것이 지금 이제 계속 발전을 해서 오늘날에 그 뭐 구글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머신 트랜슬레이션 할 때 이 RNN 모형을 이제 갖다가 써서 뭐 문장을 번역을 한다든가 또는 문장을 갖다가 뭐 말을 이해한다든가 이럴 때 이제 이 RNN 모형을 쓰죠. 근데 RNN은 이제 기본적인 모형이기 때문에 요것도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조금 나온 것이 이제 롱텀 LSTM이라는 거, 롱 숏텀 메모리라는 모델, LSTM 모델로 이제 조금 더 발전된 모형으로 이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발전해서 뭐 GPT라든가 뭐 버트 이런 많은 모형들이 요 RNN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연구가 된 모형들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새로운 그런 모델을 이해할 수가 있죠. 논문을 읽어보면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RNN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여기 RNN의 컴퓨테이션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 인풋, 프리비어스 스테이트, RNN 셀에서 처리가 되고, 새로운 뉴 스테이트가 나오고, 뉴 스테이트는 또 그 다음 시점에서 T0, T1, T2, 그 다음 시점에서 인풋으로 작용하고, 또 처리가 되고, H2라는 뉴 스테이트 배리어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이렇게 쭉 이렇게 타임 시리즈 시점 T 1, 2, 3, 4 시점에서 계속 그 전에 있던 그 값이 다음 시점에 인풋 값으로 이제 입력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RNN 모델이 되는 거고요. 자, 요거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모든 웨이트 벡터는 한번 썼던 걸 계속해서 이제 같이 쓰게 된다. Reuse the same weight vector. 여기서 웨이트 벡터가 그대로 쭉 적용된다. 자, 여기 이제 아주 간단한 이그젠플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안드레아 카파시 논문에 있는 이그젠플. 요건 많이들 인용되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디서든지 다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헬로라는 요 단어를 우리가 트레이닝하고 싶어요. 헬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캐릭터 레벨 랭귀지 모델인데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죠. 보카블리 레벨 또는 뭐 센텐스 레벨 이렇게 해서 더 이제 어드밴스 돼 나가죠. 자, 우리는 단어 하나를 이제 학습시키려고 해요. 자, 헬로라는 단어를 이제 학습시키겠다 이거죠. 그럼 여기 보캐블러리는 어떻게 돼요? 같은 HLO 네 개 이제 뭐라 그래요 이거 하나 캐릭터가 있는 거죠. 하나 네 개의 캐릭터. 그걸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H가 들어가면은 E가 나오고 HE가 들어가면은 L이 나오고 HEL이 들어가면 L이 나오고 HLL이 들어가면 O가 나오게 훈련을 시키겠다 이거죠. 실제는 이제 단어로 하거나 또는 센텐스로 처리를 하죠, 요새는. 같은 원리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캐릭터 하나하나를 이제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인풋이 H가 들어가고, E가 들어가고, L이 들어가고, L이 들어가면은, 요 다음에 이제 O라는 것이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H는 원핫 인코딩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원핫 인코딩.
원하드 인코딩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이제 HLO를 하려고 그러면은 요게 이제 그 H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E, 세 번째가 L, 요거 요건 같으네. O는 어떻게 돼요? O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0001 이렇게 원하는 인코딩을 해서 우리가 요 캐릭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트레인 시키냐. 그러면은,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자, 요거는 이제 그 히든 스테이트. 요거 이제 그 프리비어스 스테이트에서 온 값이죠. 지금 이제 t가 1이라는 시점에서 요 전에 히든 스테이트의 밸류가 여기 넘어온 거예요. 뭐 뭔지 모르지만 이게 넘어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 다음 시점에서의 h2 값은 어떻게 얻어질까요? h2 값은 자, 뭐 여러분들이 짐작하겠지만은요. 자, 요 값이라는 거는 어떻게 얻어져? 요거하고 요거 곱한 거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곱한 거. 그게 넷 인풋이죠. 그러니까 h2는 예를 들어서 0.3, 나눠 0.1, 0.9, 그 다음에 WH 더하기, 그 다음에 0100에다가 W 요거 H가 되는 거죠. XH네, XH. 요 값이 요게 되는 거죠. 그래, 마찬가지로 여기 새로운 또, 히든 스테이트 값은, 요게 WH, 요거 똑같은 거죠? WXH. 요거 곱하기 요거에다가 요거 곱하기 요거. 그렇죠? 요게 넷 인풋이고, 거기다가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요게 액티베이션 펑션 적용해서 요 값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적용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속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게 이제 어떻게 학습이 되는가 우리가 보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t가 1이는 시점에서 h라는 값이 입력이 됐어요. 자, 지금 요거 이제 4dimension, 4개죠. 4dimensional input. 그렇죠? 4dimensional input입니다. 그렇죠? 4dimensional input이 들어가고 히든 레이어는 이제 뉴런이 3개인 그런 뭐 예를 들어서 히든 레이어죠. 뉴런이 3개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W2, W3 그렇죠. 요것이 이제 그 히든 레이어에 뉴런이 3개 있는 레이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WXH고 요것이 WHH죠. 자, 요거는 히든 스테이트 값이 요 전에서 넘어온 거고. 자, 그러면은 요 값은 예를 들어서 요렇게 했더니 여기서 나온 거 요 값이 그렇죠. 그렇지. 요거네 요거 H. 요거하고 어떤 요 값 곱한 거하고 그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곱한 것이 여기 이제 H 여기서는 여기 이제 1, 2, 3, 4라고 하는 H 2가 되네. 그렇죠? 또 여기 H2가 되죠. 여기 나온 게. 여기다가 요 H2에다가 뭘 곱했어요? 아프 값을 갖다가 이제 곱한 거죠. 거기서 나온 것이 요 값이다. 아웃플레이어 값이. 여기 y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죠. 요 WHY가 여기 이제 WHY니까 WHY 요거하고 요 값 곱해준 것이 요 값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1.0, 2.2, 마이너스 3.0, 4.1이다 이거죠.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지금 H가 들어가면 우리는 어떤 아웃풋이 뭐가 나오도록 트레이닝 시키고 싶어요. 여기 H가 들어가면은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HE가 들어가면은, 그죠? 그 다음이 뭐가 나? 요 단어가 나오는 거죠. L. 그 다음에 HELL이 들어가면은, 뭐가 나와야 돼요? HEL, 잘못 썼네. HEL이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또 L이 나와야 되죠? 요거니까. 그 다음에 HELL이 들어가면, 4개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나오는 캐릭터는 제로가 나와야 되겠죠. 우리가 요거를 훈련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H가 들어가면은 타겟 값은 2가 나와야 되죠. 2. 그렇죠. 근데 원활 인코딩에 의하면은, 자, 요게 이제, 어떤 값이, 아웃플레이어 값이, 아웃풋 값이 1, 2.2, 3, 마이너스 3, 4.1이라.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그 소프트맥스로 하게 되면은 뭐가 선택이 되겠어요? 조금 이따 여기 예제가 나오지만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하면은 여기 그게 빠졌네. 소프트맥스 함수. 자, 뭐 상관없어요. 자, 여기다 소프트맥스 함수 적용하면은 요 값이 제일 크겠죠.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서는 5가 선택이 되겠죠. 5. 프리딕트가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오류가 생긴 거죠. 이게 에러가 되는 거죠. 에러. 그렇죠? 이게 에러가 생긴 거예요. 에러. 요만큼. 요거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백프로포셔널 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백프로포셔널 러닝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르게 생겼어요. 일단.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2가 들어갔어요. 2. 그러면은 H2니까 요 인풋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WXH는 똑같고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면은 요가 뉴 스테이트가 생기는 거죠. 뉴 스테이트. 그 다음에 WXY니까 뉴 스테이트에다가 Y 값을 곱해주면은 요 값이 생기는 거죠. 새로운. 그렇죠? 요게 Y는 요거니까. 그렇죠? WX하고 HT를 곱하면 요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요것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지금 HE가 들어갔으니까 L이 나와야 되죠, L.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요게 HEL 5인데 제일 큰 값이 어떻게 돼요? 제일 큰 값이 요게 나오죠, 요거. 그렇죠? 그래서 요거네, 요게 1점이니까. 그러니까 또 5가 나오는 거죠, 5가. 그렇죠? 이것도 또 오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세 번째 L이 또 입력되면 어떻게 돼요? 아웃풋이 L이 나와야 되죠, L. 그런데 이 경우는 제일 큰 값이 1.9가 나왔으니까 제대로 맞춘 거죠. 그 다음에 L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L이 들어가면은 여기서 5가 나와야 되는데, 마찬가지 HELO. 이게 제일 크니까 제대로 맞춘 거. 요거는 에러가 없는 거죠. 근데 요거가 에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백프로포셔널 러닝 알고리즘을 작동시키면은 어떻게 돼요? 이 웨이트 값이 사실은 여기서는 요게 제일 크게 나왔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요 값이 제일 커야 되죠. 두 번째. 요게 2가 나와야 되니까. 타겟이. 그러니까 백프로포셔널 러닝 알고리즘으로 요 웨이트를 어저스트
요 웨이트 값을 어저스트 해주면서 요 값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요 값이 요 그린 값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요 빨간 값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여기 나온 대로 이 백퍼센트 알고리즘이 요 그린 넘버 여기서는 요 값이 제일 크게 나와야 돼요. 또 여기서는 요 값이 제일 크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요 값이 제일 크니까 요 값은 줄이고 요 값은 키우는 거죠. 요 값은 그게 이제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번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맨 마지막에는 요 값이 제일 큰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초록색 값이. 그렇죠? 초록색 값이 이제 이 백프로션 러닝 알고리즘 웨이트 어저스트먼트 해가지고 요 값이 커지게 되고 요 빨간 값들 이런 값들은 지금 4.1에서 뭐 4.0, 3.7 뭐 이렇게 어느 정도가 줄어들고 요건 2.2는 지금 적으니까 이 값이 커져가지고 초록색 값이 이 네 개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돼서 우리는 요거 제대로 아웃풋이 나오게 만드는 거죠. 요것이 이제 백프로션 러닝 알고리즘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리는 다 똑같은 건데 이제 이렇게 모델링만 달리 해가지고 한 거죠. 이 안에서 작동되는 그 학습 알고리즘이 똑같이 우리가 공부한 백프로션 러닝 알고리즘으로 요 초록색 값이 가장 크게 나오게끔 웨이트가 이제 이런 웨이트 값이 어저스트가 되는 거죠. 요것이 이제 RNN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거예요. 요것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뭐 이제 다 이해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뭐 텐서플로우 코드 가지고 요걸 뭐 한번 구현해 보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기에 그 제프리 알만 교수가 제안한 거를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모형을 바닐라 뉴럴 네트워크, 바닐라 뉴럴 네트워크이다. 바닐라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거는 원투원 매핑. 단어 하나가 들어가면 이제 하나가 나오는 거. 가장 기본적인 모형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인풋은 하나인데 아웃풋이 여러 개 되죠. 원 투 매니.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진, 이미지 캡션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런 사진을 받아들여 가지고 자, 여기 있는 게 뭐 사람이 있고 흰 옷 입은 사람, 빨간 옷 입은 여자, 여기 남자, 뭐 숲, 뭐 하이힐, 모양의 자동차, 뭐 이런 식으로 매니 아웃풋을 출력하는 방법. 요거는 원투 매니 매핑이 되는 거고요. 요건 이미지 캡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매니 투 원이라는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나는 휴가차 하와이에 간다. 여러 개의 인풋이 들어가죠. 하나로 해피야. 그러면 뭐 해피하다. 예를 들어서 센티먼트 애널리시스 같은 거. 지금 우리가 이제 하는 그런 챗 로봇에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거가 바로 센티먼트 애널리시스죠. 그래서 문장을 쭉 읽어드리고 그 문장의 감정을 판단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기말 시험이라서 힘들어. 그러면 요거는 이제 조금 뭐 우울한 감정이고요. 나는 방학 때 하와이에 놀러 간다. 그러면 상당히 기분 좋은 감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many to one 매핑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many to many는 예를 들어서 머신 트랜슬레이션 같은 거. 나는 학생입니다. 입력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I am a student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many to many는 그래서 비디오 클래시피케이션 on frame level. 그래서 이제 비디오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처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영상 뭐 5초의 영상이다 그러면은 그 프레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프레임이. 그래서 프레임이 뭐 1초 단위로 끊는다 그러면은 뭐 10초 영상이라면 10개의 그 인풋이 들어가요. 그럼 그 10개의 인풋에 대해서 감정이 다 달라요. 우리가 이제 하는 과제도 사람이 대화를 하는 그런 영상이 이제 여러 개 있는데 그러면 말하는 도중에 뭐 감정 변화가 여러 개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좀 복잡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비디오 클립이 뭐 30초짜리가 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쭉 이렇게 프레임이 뭐 1초 단위로 자르면 여기 30개가 프레임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여기는 사람이 아주
쾌활하게 해피한 감정이고, 여기는 또 말하다가 굉장히 화가 난 감정이 있고, 또 여기는 또 뭐 뉴트럴 뭐 이렇게 뭐 이런 감정이 있고, 여기는 또 또 뭐라 그럴까, 이건 뭐 fear, 두려움이 있고. 그럼 이러면은 요 영상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분류할 건가? 요 비디오 클립 요 한 거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감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판단을 해야 되죠. 이 사람이 해피한 거다. 아니면 뭐 뉴트럴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보팅을 해요. 지금 여기서 제일 많은 게 30개 중에 프레임 중에서 해피한 게 15개고 앵그리는 뭐 3개고 뉴트럴한 거는 5개고 뭐 피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개다 이러면은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많은 부분을 이 영상의 센티먼트로 우리가 분류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매니 투 매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매니 투 매니를 받아들여 가지고 또 이걸 해서 보팅을 하면 하나의 아웃풋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하는 과제가 바로 이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포함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매니 투 매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했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시점이 지나면서 아웃풋이 나오게 되고, 자, 요거를 쭉 했듯이 로스를 이제 에너지 코스트 펑션을 갖다가 해서 결국 적용하는 건 백프로포게이션 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거죠. 조금 우리가 좀 전에 했듯이 여기서 에러를 다 받아들여 가지고 다 그죠? 에러를 서메이션해서 그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게끔 웨이트를 어저스트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뭐 단어를 집어넣고 웨이트를 어저스트 해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요 도표로 나타낸 거죠. 예. 백프로포게이션 러닝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니까 RNN도 이렇게 우리가 백프로포게이션 러닝 알고리즘으로 이제 웨이트를 이제 조정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RNN은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한 대로 머신 트랜슬레이션, 뭐 이미지나 비디오 캡셔닝, 스피치 레코그니션, 랭귀지 모델링, 뭐 이런 또 챗봇 이런 데 이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LSTM이라는 게 있는데, 이 LSTM은 뭐 RNN 기본적으로 RNN이에요. 근데 이제 RNN은 그 오래된 그 정보를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간단한 문제 같은 거, The clouds in the sky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래서 the clouds are in the 뭐 하게 되면은 뭐 sky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어를 예측할 수가 있죠. 근데 조금 더 복잡한 걸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I grew up France, I speak fluent 하면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문장을 만들어낸다. 문장을 뭐 만들어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I grew up France, I speak fluent English 이러면 이제 이게 문장이 안 되고 생뚱맞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나는 I grew up France 했는데 I speak fluent 뭐 German 이렇게 하면은 이게 생뚱맞은 그런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전에 있던 단어들을 이 RNN은 제대로 이거를 갖다가 고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그런 값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H3라는 거를 예측, 요 아웃풋을 H3라는 것을 내기 위해서는 이 전에 있던 그러한 요게 뭐 사실 Y0, Y1, Y2 이렇게 표현한 게 더 적합하죠. 근데 이제 이 오래전에 있던 단어들을 입력을 다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좀 모디파이 한 것이 LSTM이죠. 그래서 long term 요걸 갖다가 long term dependency 오래전에 있던 그 과거에 이런 거를 다 좀
이걸 예측하는데 좀 써보겠다 해서 제안된 것이 이제 RNN이에요. 결국에 이제 벤지오 교수가 이것도 이제 이런 문제들을 제안을 했고 계속 발전을 해서 이러한 모델들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요 크리스토퍼 콜라의 그 논문에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기서 길게 설명하기가 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읽어보면은 LSTM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라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냥 읽어보도록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코딩까지도 우리가 좀 했으면 싶은데 뭐 시험도 이제 끝나고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뭐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다음에 우리가 또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 학기에는 이제 여기까지 강의를 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